네, 2022년 7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인 딸은 품어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은 사지로 버린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은 품고 국민은 사지에 던진 대통령.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왜 그렇게 의미가 다릅니까? 오총성이라는 북한군 하전사 기억하십니까? 차를 몰고 판문점으로 돌진해서 넘어왔죠. 오총성, 김정은이도 분계선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악수를 하고 맞이했었죠. 오총성이 넘었던 분계선, 김정은이가 넘어왔던 분계선, 그리고 이번에 강제 북송당한 북한 선원이 넘었던 분계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13일입니다. 강인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통일부에서 이 북한 선원 강제 송환한 사진 등을 공개했죠. 피범벅이 된 사진. 안 가려고 버티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사람을,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사형수들 사형 집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것도 인도주의라고 그렇게 봐서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 사지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이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거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원한다. 그래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2014년인가 뭔지 하여간 이런 사진들 많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 쪽에 왔던 사람들,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 하면 우린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분계선에 서가지고 판문점 만세 부르거나 옷을 집어던지거나 아주 북한의 충성 의사를 밝히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돌려보낸 북한 선원은 피범벅이 되어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끌려갔습니다. 이 북송된 어민 두 사람은 정부 합심해서 자기 손으로 귀순하겠다는 의향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진정성이 없다 라면서 합심을 중단하고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16명을 살해했다는 흉악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이 당시 이제 통일부가 국회에 비공개로 제공했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 그런 제목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두 명의 선원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20대면은 다 다부지죠. 배 타는 사람이면 다 다부지입니다. 저도 군에서 군 비행기도 타봤고 하지만 우리 배도 많이 타봤습니다. 저 생각보다 멀미 잘 버팁니다. 제가 농담삼아 해군배 타고 갈 때 배 안 타던 해군들 타면 멀미하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미하는 해군 보면 당신은 땅꾼이야, 육군은 아니니까 땅꾼이 하고 놀리는데, 네, 그 배를 좀 타려면 다부져야 됩니다. 정권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해왔다. 정권이 요거죠.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해서 압니다. 여기 뚝사리 배기죠. 20대 때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죠.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됐다. 절도죄. 젊은 사람들, 북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절도 같은 범죄가 많습니다. 교양소가 뭔가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교도소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파출소에 가면 유치장 있죠? 유치장? 그랑 비슷한데 교화소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큰 정과라 몇 범이다 하긴 좀 그렇죠. 교양소 수감 전력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써놨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정도 가지고 북한을 돌려보내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우리나라 땅에 살겠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미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당시 국정원장 서훈,
당시 국방부 장관 정경두, 당시 통일부 장관 김현철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제일 먼저 화살은 통일부로 날아갈 겁니다. 통일부가 북송 사건에 이 친구들을 끌고 가서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 김현철 씨, 성대 정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북한 연구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있다가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면서 그쪽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합니다. 도대체 한겨레로만 들어가면은 참 좀 뭐가 달라요. 딴겨레 같아요. 딴겨레.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통일학부 교수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니까 문재인 정권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 있었죠. 그래서 통일연구원장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도 정권에 따라 통일부 성격이 막 바뀌어요. 국방부도 바뀌고 국정원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가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었죠. 이때 통일부 장관이 2019년에 되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뭔가 이게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 보고 맡겨봤죠. 이 사람도 열심히 뚫는다고 뚫었는데 이 사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북한에 보내주는데 뭐 참여했겠죠.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그만두느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우리가 지어준 거죠. 우리 거죠. 그걸 폭파해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사표냈던 사람입니다. 김현철 씨가 첫 번째로 수사대행이 될 겁니다. 참 장관이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아니면은 때가 아니면 피해야죠. 그때 감수 썼다가 여러 사람,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여리고 좋으신 분인데 곤란하게 됐습니다. 서훈 씨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은 왜 미국 가서 안 들어오죠? 자기가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나갈 때부터 도주 아니야 의심했는데 도주인지 아닌지 본인이 증명을 해 주십시오. 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001부하고 3부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선언 북송 사건과 별개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체 보고서를 삭제한 것 등등,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또 공공기록물,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그런 혐의로 이미 국정원에서 박지원 씨를, 또 서훈 씨도 또 전임 국정원장인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해야죠. 제가 서서박 얘기했죠. 서훈, 서욱, 박지원. 제가 발음하기 좋아서 서서박 그랬지. 많죠. 김현철, 정의용, 정경두. 아이고. 또 누굽니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누굽니까? 김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북한 선언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보면서 2017년 11월 13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그해 5월달에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난 다음에 당선돼서 정부를 꾸리고, 그리고 이때쯤은 북한이 아주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해서 남북관계가 아주 굳어있을 때입니다. 그런 11월 13일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 그냥 병사죠, 운전병인 오청성 씨가 찝차했던가? 그 동영상 여기 나오죠. 그걸 몰고 북한 측 저 북쪽에서부터 통일각을 지나서 판문각을 지나서 우리 쪽으로 확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그걸 이렇게 바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참호를 파놨죠. 그걸 거기에 차가 처박힙니다. 차에서 내려 뛰는데 인민군 애들이 와서 총을 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총을 맞고 넘어와서 귀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예민하게 봤었죠. 북한이 한참 미사일 도발을 하는 와중에 인민군 병사가 월남을 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한 며칠, 한 열흘 가까이 지난 11월 22일 날 유엔사가 그때 CCTV를 공개했죠. 아주 뭐 그때 보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이 오청성 씨가 차를 몰고 오는 거 다 잡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격전 벌어지는 게 다 나왔었죠. 그때 인민군은 이 분계선을 넘어왔었어요. 넘어오면 안 됩니다.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쏘다가 얼른 놀래서 돌아가는 동면이 잡혔었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청성 씨가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할 때 넘어온 것이 사실은 북한을 비판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썼죠. 이때 오청성 씨는 총을 맞고 굉장히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이제 수술을 해서 살려냈죠.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몸에 하도 기생충이 많아서 어쨌다는 얘기 있었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오청석 씨가 제일 먼저 먹고 싶다라고 하고 나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오리온인가요? 거기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 구매권을 선물한 적이 있었죠. 아주대 병원에도 선물하고. 그렇게 좀 관심을 끌었던 오청성 씨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 양반을 또 코너에 몰았는가 하면 고전에 오청성 씨는요, 그 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못하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언론들은 많이 못하고 외신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2018년에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생쇼를 하게 되죠. 이러한 오청성 씨는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원래 이제 휴전선 부근에 판문점 부근에 근무한 건 맞는데 근무지 바깥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검문소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대로 달려서 넘어왔다. 돌아가면 처형당할 것 같아서 그냥 선을 넘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취해서 왔다는 겁니다. 음주운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MBC와의 회견에서도 운전 중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게 탈출이었다. 술 먹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 씨가 탈출하고 난 다음 이틀 후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죠. 그게 ICBM 백두산 발동기 2개인가 탑재하는 화성 12형인가 15형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오청성 씨가 술 먹고 넘어왔다는 게 알려져서 그런지 술을 좋아했겠죠. 2019년 이 사람은 이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에 있고 나서 그다음 북한하고 뭐 트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쓸 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온 그 선원들도 그해 11월 달에 돌려보내고 난 다음 12월입니다. 오청성 씨가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언론에 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청성 씨를 이렇게 매장을 시키죠. 그때까지 뭐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오청성 씨는 운이 좋았어요. 이 양반도 뭐 술 취해서 온 거고 뭐 사고 치고 왔다고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만나기 전이라서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술도 받고 초코파이도 받고. 그러나 잘 나가는 건 계속 견제를 당하는 꼴이죠.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2018년 4월 달이죠. 김정은 이가 판문점에 있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 나가 있죠. 악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와서 평화의 집에서 이제 회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 넘어오는 건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김정은이 돌아갈 때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한 발짝 넘어갔다가 돌아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갔고 5월 달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측 통일가에 가서 2차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과의 회담에서 문제가 생겨서 트럼프가 막 화를 내니까 김정은이가 곤란해서 SOS 치니까 문재인 씨가 가서 만나주면서 트럼프를 달래고 해서 하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재인 씨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사람은. 그의 딸 문다혜 씨가 12일 날 트위터에다가 평산, 지금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 대통령 사저에 갔다 왔다가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2장도 올리고 그리고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요? 돈 버는데 혈안인 유튜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평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 바깥에서는 몇몇 유튜버들이 계속 뭐 떠들고 방송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짜증을 낸다 그러죠. 자, 문재인 대통령을 문다희 씨가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문다희 씨는 정의당에 가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른 길을 걸었었습니다. 좀 튀는 사람이죠. 이러한 문다희 씨가 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남편하고 이혼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사놨던 집은 팔아버리고 청와대 들어와 살았습니다. 대통령 관사에. 우리 관사에 그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살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출가한 딸이나 또는 성가한 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부인이 같이 사는 건 몰라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딸을 이렇게 포용을 해줬어요. 뭐 이혼하고 왔으니까 외손자인가 외손자도 포용해주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일개 가장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인 어떻게 북한 선언은 사지로 돌려보냅니까? 오천성 씨는 운이 좋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왔을 땐 그렇게 환대를 합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되죠.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땅에 가서 있을 때 왜 돌려달라는 소리를 입도 뻥긋 안 합니까? 북한 비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18년 4월달에 정상회담 있은 직후에 이런 동영상이 돌았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가 오는 걸 분가지성사 맞은 다음에 서로 악수하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두 사람이 푹 꺼져서 사라지는 사진. 그때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웃고 이걸 보관했었는데 이런 게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하고 내통해서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한 세력은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헤매다가 이쪽으로 방향 잡은 건 참 잘했습니다. 이걸 잡고 부정부패 덩어리인 이재명을 잡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해준 겁니다. 내부의 문제인 이준석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쳐야 됩니다. 그쪽으로 강인선 대변인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딸은 품고 국민은 사지해드린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적 메스를 가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